안녕하십니까. 돌아온 동칸 박종입니다. 제가 닉네임을 별명을 돌아온 동칸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이름을 지은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제가 3년 전에 동칸이라는 닉네임으로 이재명 지지를 제가 열심히 했었습니다. 뭐, 그 당시 때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광화문에서, 깨시민들이 모여서 박근혜 탄핵을 하자고, 그때 많이 이제 광화문에 모여서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 결과는 성공을 했죠. 아무튼 저도, 제가 광화문에 자주 가지는 못했지만, 인터넷으로 제가 글을 많이 썼습니다. 이재명 지지운동과, 박근혜 탄핵을 위해서. 그때 제 글이 상당히 꽤 유명했었습니다. 뭐 특히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한테 아마 이재명 지지를 위해서 열심히 뛰신 분들은 동칸이라는 닉네임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뭐 그리고 결국 이재명 후보가 탈락이 되자 뭐 결국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지지를 갖다가 제가 적게 되면서 잠시 정치 운동에서 물러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정치 운동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 후손을 위해서, 우리나라 국가를 위해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라고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닉네임을 돌아온 동칸이라고 지었습니다. 저보고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느냐, 그 별명을 이렇게 지었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제가 뭐 인사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별명을 왜 돌아온 동칸이냐를 갖다가 지은 이유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일원으로서 저는 우리나라 남북 평화통일, 그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남북 경협을 저는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제가 아니고 아래죠, 아래 제가 문재인은 빨갱이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재인 지지자들한테 쌍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뭐 그래서 그렇게 욕하신 분들한테 제가 뭐 나쁜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또 이해가고요. 그렇지만 그분들 제 강의를 끝까지 시청을 했으면 굳이 쌍욕까지는 할 필요가 없었는데 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 굳이 자신을 띄우려고 주목받으려고 그런 도발하는 제목을 달 필요가 있었느냐 라고 그렇게 또 질문을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 솔직히 저의 생각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주목받는 이렇게 도발을 시키고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들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유튜브라는 게 구독자가 많으면 그 비례해서 구독자가 아닌 사람들이 시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구독자에 비례해서 유튜브가 알아서 띄웁니다. 노출을 시켜줍니다. 그러려면 구독자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구독자를 늘리려고 사실 그런 약간 도발적인
그런 제목을 썼습니다. 그 점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 목표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도 당연히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족 통일을 위해서 사실 저는 유튜브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전념을 하려면 저도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자면 유튜브 구독자들이 많으면 자연적으로 그게 제게 해결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더 전념을 할 수 있고 제가 통일을 위한 방송들을 더 열심히 잘 찍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남들이 안 들어주고 노출이 안 되면 헛방이에요. 그래서 그런 좀 자극적인 제목을 좀 달았습니다. 아무튼 그게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리고요. 저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으면 제 방송 자주 시청하시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오늘은 좀 이렇게 세뇌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몇 마디 말하고 싶어요. 이 세뇌가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우즈벡에 살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목격합니다. 제가 우즈베크를 조금 합니다. 그래서 택시를 탈 때나 뭐 주변 또 우즈베크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 만나보면 조금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묻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 돼지고기 먹느냐. 저는 얘기하죠. 당연히 먹는다고. 그러면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제가 물었죠. 그러면 뭐 때문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냐고. 그러면 차라리 걔들이 그 우즈벡 사람들이 무슬림에서는 절대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알라가 그렇게 말을 했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종교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겠어요. 근데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갖다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 딴에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걸 갖다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 돼지고기를 먹으면 건강이 좋아지지 않고, 두 번째는 돼지고기는 아주 더러운 음식이다. 세 번째는 그 돼지고기를 먹으면 죽었을 때 돼지로 영혼이, 인간의 영혼이 돼지 영혼이 된다. 그리고 지옥의 천당에 절대 갈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딸한테 물어봤어요. 제 딸이 한국 나이 12살이거든요. 야, 다나야, 이 얘기가 합리적이냐? 하니까, 아버지, 그렇게 되면 우즈벡이 못 사는 거예요. 뭐 말도 하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돼지고기 먹는다고, 천당도 못 가고, 사람이 돼지가 돼버리고, 여러분, 솔직히 말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돼지고기 먹는 사람을 아주 불결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경기를 떨어요. 진짜 제가 우즈벡 친구들하고 더 깊은 단계로 못 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요. 한국 음식 중에서 돼지고기 들어간 게 많죠. 솔직히 한국 음식에서 돼지고기, 불고기, 삼겹살 구이, 목살 구이 이런 걸 소개해주고 싶은데 돼지고기 하니까 경기를 떠는 거예요. 이런 분들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세뇌를 당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 세뇌를 왜 그렇게 깊이 당했느냐?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보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A와 B가 둘이 싸웠어요. 그래서 A와 B는 서로 완전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C라는 사람은 A와 B가 둘이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간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D라는 사람은 A와 친하고 B하고는 친할 별로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E라는 사람은 반대로 B하고 친하면서 A하고는 별로 친해지려고 생각도 없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C라는 사람은 A와 B가 싸웠을 때 A와 B 동시에 친하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이 간절하니까 A 얘기 한쪽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B 얘기도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봅니다. 그래서 세뇌에서 벗어나려면 두 번째 뭐냐, 반대쪽 얘기도 반드시 들어봐야 돼요. 이거 듣지 않으면 그냥 세뇌가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쪽 얘기 들어보세요. 에? 그 사람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싸운 그 반대자, 그 사람 또 얘기 들어보세요. 그 사람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그럼 합리적인 게 뭡니까?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C라는 사람은 D죠. A만 좋아하는 사람은 B가 무슨 얘기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같이 동조를 해서, A와 동조를 해서 B를 계속 욕합니다. 그리고 제3자가 B에 대해서 조금 두둔한 말을 하면, 야 씨발 그딴 얘기하면 너 미쳤냐? 나는 뭐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얘기 하냐고, 이렇게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리고 E라는 사람은 또 반대가 되겠죠. A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해버리면 E는 B하고 친하고 E도 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A하고 E라는 사람이. 그럼 똑같이 그런 반대 행동이 나오겠죠. 자, 우리가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북한하고 평화통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맞죠? 우리가 북한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면 같이 미국하고 한 입을 맞춰서 북한 협의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북한과 통일을 해야 되는데, 에? 그러면 북한이 도저히 주장하고 있는 얘기가 뭔가를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세뇌 자체가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우리가 뭔가를 제대로 보려면, 뭔가 새로운 일을 도모를 해야 되고 하려면 기존의 세뇌에서 탈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즈벡 사람들 그냥 외국과 전혀 교류를 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겠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 돼지고기는 악마의 음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도 돼요. 그렇지만 우즈벡이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면서 발전을 시키려면 그런 세뇌된 얘기를 갖다가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제가 북한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보고 빨갱이니, 그렇게 북한을 좋아하면 북한에 가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깝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에서 말했듯이, 제 소원은 통일이고, 제가 유튜브를 찍는 게 뭡니까? 남북 통일, 평화 통일을 위해서 찍는 거예요. 그게 우리 후손들, 우리 조국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일조를 한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제 딸이는 힘들게 이렇게 유튜브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북한에서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세뇌에 대해서, 세뇌된 것에 대해서 좀 탈피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뭡니까?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죠. 합리적인 의심을 하자. 두 번째, 양쪽 얘기를 들어보자. 이겁니다. 제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A, B가 싸워요. 화해시키고 싶어. 그럼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쪽 A가 하는 얘기를 무조건 다 믿으면 되겠습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 믿어야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B가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북한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파악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방송을 최근에 그런 제가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빨갱이래요. 제가 방송에서 빨갱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빨갱이는 사실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때까지 미국과 친일파들이 세뇌시킨 북한에 대한 이미지, 북한에 대한 감정적인 안 좋음, 그리고 참을성의 경기들을 우리는 제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인식에서 탈피해서 깨끗한 상태에서 객관적인 상태에서 북한을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이분들 저한테 제가 북한에서 뭔가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저를 미친놈으로 취급하고 저를 간첩이라고 취급하고 북파 공작원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합리적인 의심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엄청나게 세뇌되어 있거든요. 그 세뇌가 되어서 일단은 그 반대적인 얘기를 하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일단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 반대적인 무조건 그게 싫은 거야. 경기가 날 정도로 싫은 거예요. 그 얘기는 누구하고 똑같으냐? 무슬림들이 돼지고기 싫어하는 논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뇌되었던 북한에 대한 악마적인 그런 감정들, 이걸 제거를 저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북 통일을 원하고 진정한 평화 통일, 그리고 남북 경협, 먼저 남북 경협을 달성하려면 북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친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평화 통일을 하자면서 같이 친해지자면서 뒤에서는 그렇게 뒷담화를 까고 욕하고 심지어 북한하고 친해지자 하는 그 당사자가 북한은 악마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려면 여러분들 합리적인 의심부터 해보세요. 첫 번째 합리적인 의심이 뭐냐? 미국이 남한을 지배하고 있고 북한은 그 자주성을 위해서 미국과 지금 적이 돼버렸죠. 6.25 남북전쟁 아닙니다. 6.25는 북미전쟁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북한의 적은 미국이고 미국의 적은 북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로 우리 남한 사람들한테 북한의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악마화 시킨 겁니다. 미국이 당연히 적인데 북한을 좋게 포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합리적인 의심인 겁니다. 저는 그 의심의 눈초리로 조금 북한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본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차이가 딱 그거예요. 두 번째,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친일파와 미국에 의해서 북한 악마화 시키기, 그런 방송과 그런 이야기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얘기만 계속 들었다는 거죠. 북한에 대한 안 좋은 모습을. 그렇지만 제가 그렇죠. 세상에서 살피려면 양쪽 얘기는 다 들어봐야 된다고. 북한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제가 한 짓이 뭐냐? 탈북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들한테 실제 북한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가 다르냐라고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저한테 거짓말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충격적 얘기가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양쪽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탈북자를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많이 다르구나 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평화통일을 원하는구나,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서 한민족이 하나가 되는 걸 원하는구나 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물론 제 얘기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튼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종종 북한에 관련된 제가 들었던 얘기들을 그런 썰을 앞으로 계속 간간히 풀어놓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북한에 대한 잘못된 세뇌, 악마적인 모습으로 비친 북한에 대한 세뇌, 여기서 탈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남북 평화통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 두 번째, 그 의심을 시작으로 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